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아나운서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바로 살펴보면요. 먼저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 그리고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볼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올해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며 0.85% 떨어진 2,60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똑같이 매도하며 마이너스 1.13% 떨어진 77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또 반대로 주주환원 기대감에 금융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보시면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주 모두 다 하락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보시면요. 2차전지 관련주 모두 다 하락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기본적인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응급닥터와 함께 종목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미 증시가 좀 많이 오르면서 국내 증시는 지금 그래도 좀 미국 증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조금만 더 오르면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는 부분이고 나스닥도 사실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선 돼 있진 않은데 고점이 140달러인데 지금 124달러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고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갔지만 화장품 섹터나 뭐 전력기기나 방산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조금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담아 두시고 팔로우 하면서 추적 관찰하시다 보면은 좋은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별다른 뉴스가 없었어요. 별다른 뉴스가 없어가지고 국내 증시가 좀 밀린 거긴 한데 뭐 진짜 코로나 테마주들 위주 아니면 장 초반에는 전기차 화재, 뭐 장 마지막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장 초반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열 폭파 방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이런 것들 트레이딩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실적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추적 관찰을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김동인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증시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지난번 블랙 먼데이에 지수가 다시 회복하는 듯 싶더니 오늘 다시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미우미우님이 블랙 먼데이에 팔고 비중을 못 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블랙 먼데이 8월 5일에 코스피가 거의 8% 급락을 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 이르다는 인식으로 지수가 빠르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8월 초 급락을 지금 더 회복한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 다 회복을 못하고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네, 급락 때 투매를 네. 하신 분들의 경우 지금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는 상태인가요? 사실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라서 지금 당장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매집이 잘 됐고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100% 맞추실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 때나 사시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산 종목이 마이너스 7%든 14%든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믿은 종목은 그냥 꾸준히 모아 가시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왜냐면 그 종목을 안 사고 다른 데에 한눈을 팔아요. 그럼 다른 데 한눈을 팔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종목인데 물려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좀 봤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또 신기하게도 잘 가요. 근데 내가 뇌동매매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판단으로 인해서 끌려 들어가는 순간 매매가 좀 꼬이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진짜 뭐 안 좋은 경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더라도 뭐 방산 쪽은 거의 무너지질 않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조선 쪽도 반등을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뷰티 쪽, 뭐 미용기기나 화장품 관련주들도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업황을 돌아보자고 하면 미국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일본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뭐 태국에도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것들 이런 ODM 업체들은 다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인디 브랜드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타이밍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모아 가겠다. 근데 항상 비중을 100%를 하시라는 건 아니죠. 100%는 아니고 뭐 많더라도 적어도 30%에서 40% 내외에서 비중 관리만 하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식이 빠졌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수적으로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총재가 어떤 연설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단기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때를 좀 기회를 삼아서 비중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출발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가격대에서 그냥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내가 현재 공부한 종목을 계속 믿고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화장품이랑 방산 관련주들이 좋으니까 이 테마들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주리니에요 님이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주 매수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관련주라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일 듯한데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에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농, 화성 등 일부 종목들은 음봉으로 윗꼬리를 달았지만 오늘까지 급등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 전문가님 네. 지금 접근을 해도 될까요? 저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장 초반에 움직이고 죽긴 했지만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뭐 열 폭파 방지, 열 관리 이런 주식들은 사실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앞으로 미래성이 뭐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쪽으로 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있는 게 앞으로 뭐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려고 하면 사실 캐즘이라는 단어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이제 모멘텀이나 산업에 대해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붙여주는 이유가 캐즘 구간만 지나면 이거는 미래 산업성이 있기 때문에 캐즘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라서 저희가 전고체 배터리가 대중화가 된다고 했었을 때에는 전기차 자체적으로 대중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열 관리 이런 것보다는 제 기준으로는 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져서 오늘 장 막판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신규주 위주가 많아요. 신규주 위주가 많아서 보호 예수 뭐 이런 거 언제 풀리나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다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신규주보다는 그동안 상장돼서 많이 끌고 올라온 주식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그 뭐지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열 폭파 방지로 관리해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기가 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지금 현재 주목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여기 하단에 있는 참여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진단과 처방은 바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우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히든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7월 1일 날 공략을 해서 대화제약 16.5% 상승했고요. 또 7월 3일 날 공략해서 신성 ST 최고가 기준으로 21.6% 상승했고요. 7월 17일 날 재건 관련주죠. SG 106.6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날 우리바이오 47% 상승했고요. 또 8월 2일 날 SK 하이닉스 최고가 기준으로 10%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8월 7일 나노엔텍 이 종목도 32.85%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네.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거 나노엔텍 한번 봐볼까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 오늘 주가 흐름이 마지막까지 좋았어요. 근데 제가 차트를 항상 보실 때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똑같아요. 요즘에 추세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 메커니즘이 어디에서 통했냐면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는 그런 종목들도 이런 기간 조정을 거쳤거든요.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 조정을 추세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추세 전환되는 자리가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 고점끼리 연결을 했었을 때 제가 추세 전환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또 구간별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장기적인 추세는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당장 주가가 오를 수 있나 없나는 앞으로의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나 없나인데 이슈가 또 발생을 할 때 얘가 또 신기하게도 여기 지금 고점끼리 만든 이런 구간들을 연결을 해 봤었을 때 짧게 보면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은 거죠.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8월 7일 날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추세 전환이 됐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코로나 관련주들로 인해서 아니면 엠폭스 관련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쨌든 당일날 그 다음날 8월 8일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앞에서 매집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간 조정을 잘 받은 상태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런 중간중간에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이게 점상이거든요. 점상. 이런 장대 시초가 높은 음봉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매집봉이 뭐냐? 여기 앞에 있는 매물들을 한번 이렇게 훅 훑어준 거거든요. 훑어줬다라는 거는 내가 주가를 올리기 전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개인들을 차익 실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은 또 친절하게도 이때 또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분명히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려올 때 이럴 때 잡은 사람들까지 살려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됐어요. 된 상태에서 지금 강하게 흐름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제가 저게 나와 있진 않지만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도 이거래일 만에 제가 15% 정도 수익을 챙겨 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똑같은 게 똑같아요.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게 똑같은 게 뭐냐면 추세를 그려보세요. 추세를 그려보면은 몸통끼리 맞는 추세를 그렸을 때 결국에 올라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제가 이날 1,400원, 1,498원, 1,513원 정도 라인에서 거기 라인이 여기 타점이거든요. 여기 타점에서 지금 약 한 100%가량이 올렸어요. 100%가량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엉덩이가 무거웠다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까먹었을 경우에는 저도 분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서 100% 이렇게 나오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 전환이 된 상태에서 앞에서 뚫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랑 좀 다르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이거든요. 낙폭과대로 떨어지는 게 뭐냐? 기관 외국인들도 꾸준히 매수해주는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과하게, 사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이때 떨어질 때만 해도 과한 하락이었어요. 과한 하락이었는데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는 듯 싶었으나 근데 블랙 먼데이랑 블랙 프라이데이를 먼저 겪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 이때 왜 떨어졌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겹쳤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트럼프 이슈, 뭐 여러 가지 레버리지들에 겹치면서 좀 하락이 과했는데, 과했으면은 사실 이런 자리는 손절보다는 무조건, 이때가 이제 지수가 PBR이 0.92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PBR 평균을 0.92로 두고 0.92로 떨어졌을 때 매수, 그 위로 올라왔을 때 판단은 전략으로 하시면 항상 수익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대장이었죠. 대장이면서 업황을 아신다라고 하면 디램 점유율도 늘었고 디램 가격이 최근 몇 개월 전 대비해서도 약 5배가 올라왔고, SSD 기업용 저장 장치죠. 왜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데이터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SSD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업황들 맞물리면서 HBM 요번에 사실 아직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 발이 남았기는 한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방향성은 사실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는 있어요. 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상지수라고 이제 수출입 데이터인데 그런 부분도 경상지수가 이제 6개월, 5개월치 선행이거든요. 근데 6월달 경상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적어도 3개월, 4개월 정도는 뭐 반도체든지 요즘 수출 잘 나오는 쪽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업황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런 종목은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있죠.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줄 아신다라고 하면 지금 헤드앤숄더 자리까지만 본다라고 해도 적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끌고 가보고 싶다는 게 저의 좀 바람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요번에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의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수익 리뷰 마무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하는 추세 전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잘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혼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이거나 종목인지 잘 체크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이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많이 켜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충분히 켜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그럼 저희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마지막에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예, 그리드 위즈입니다. 네, 그리드 위즈.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 10%고요. 네. 5만 1,000원이에요. 5만 1,0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그럼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그 신규 상장하고 나서 매수해서 지금 좀 물려 있는데 네. 좀 최근에 좀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평단까지 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아, 네, 전화 한번 알겠습니다. 드려봤습니다. 네, 이 종목 전력 수요 관리 서비스와 또 전기차 ESS 관련주죠.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에 조금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그리드 위즈 이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드 위즈가 사실 평단이 너무 지금 비중을 여기서 추가하시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일단은 어쨌든 요즘에는 전기차 충전 과하게 되지 말라고 그런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앞에서는 전력 관리로 인해서 뭐 이때는 변압기나 이런 쪽이 워낙 좋았죠. 워낙 좋았는데 좀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그때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이 저도 굉장히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규주 치고는 2대 주주가 SK에다가 그래도 미래 전망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사실 글로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추가하기는 좀 그렇고, 다시 한번 좀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비중을 추가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평단을 내렸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신규 상장주들이 허무맹랑한 주식들은 밑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과거에 루닉 같은 것도 그렇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 약 한 1년 정도 기간을 거치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 TFE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주긴 하지만 반도체 쪽 업황을 맞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리드 위즈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장담을 못 드리긴 하는데, 혹시나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전력 관리랑 뭐 전기차 화재, 이제 전기차 충전기 과충전 방지인데, 과충전 방지는 기술적으로 항상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국내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글로벌 점유율도 보통 보니까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단을 10%밖에 안 되니까 뭐 올라가면 땡큐고, 내려온다라고 했었을 땐 다시 한번 뭐 25,000원 정도나 2만 원 사이 구간 왔었을 때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 정도 구간에선 저는 비중 추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시총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대주주가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멘텀이 발생했었을 땐 다시 한번 이런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 놔두시고 2만 원이나 2만 5천 원 정도 혹시나 안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냥 들고 계신 비중으로 충분히 평단까지 보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비중은 다른 좋은 종목들, 좋은 종목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업입니다. 네, 그리드 위즈 이 종목 모멘텀이 있으면 충분히 상승 여력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진단은 업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 여기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SK 오션 플랜트.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네네. 그게 궁금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매수가랑 네네. 비중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5,560원에 10%요. 15,560원에 10%요. 네네. 네, 오늘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중 추가, 사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지금 여기 구간을 지지해 주고 있다가 무너지는 상태라서
사실 추세가 아직 전환이 안 됐어. 제가 항상 추세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네. 차라리 지금 비중을 추가하시는 것보다 지금 또 저항에 걸렸거든요. 저항에 걸린 그렇죠. 상태인데 평단 대비해서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혹시나 저항을 맞은 자리에서 저도 비중 추가하기에는 일단은 뭐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이 좀 더 높잖아요. 높다 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뭐 해양 풍력, 뭐 해상 풍력 이런 종목들이 저도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SK 오션 플랜트보다는 지금 추세에서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그런 종목들도 해상 풍력 관련 주기도 하고 뭐 해저 케이블 관련 주인데 그런 네. 종목들은 지금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평단이 너무 좋으세요. 사실 평단이 너무 좋고 저 가격대는 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비중 추가하는 것보다 왜냐면 추세를 아직 시원하게 돌파를 못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혹시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 정도 평단으로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이렇게 진짜 주식 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추세에 맞춰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이번에 혹시나 추세 돌파해주면 좋은데 돌파해주면 당연히 18,000원도 가고 20,000원도 가고 하겠죠. 근데 혹시나 맞고 떨어졌을 때에는 네. 다시 한번 12,000원 때까지 또 돌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비중 추가를 하실 거면은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낫고 지금은 저항에 딱 맞았잖아요. 저항에 딱 맞은 상태에서 거기서 안 올라가더라고. 네, 여기서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근데 돌파를 하면 너무 좋죠. 근데 혹시나 네. 돌파를 못 할까 봐 돌파를 못 하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비중 추가는 만약에 돌파를 못 해서 어머님 평단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수익 그냥 안전하게 그냥 가져가시면서 보시면 좋고 뭐 종목 진짜 많잖아요. 뭐 SK 오션 네. 플랜트뿐만 아니고 뭐 진짜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뭐 추세에서 벗어나서 기관 외국인들이 내려왔었을 때 매수해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더 참고해 보셔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홀딩으로 일단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시나 저항 맞고 떨어졌을 때는 그때 차라리 비중 추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 한 12,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네, 혹시 이번 지금 자리가 또 저항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내일 당장 양봉이 뜨면 추세를 이탈한 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거고 내일 또 네. 맞고 떨어진다 하면 12,000원 정도에서 아니면 아. 11,000원 사이 그 사이에서 조금 비중을 늘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SK 오션 플랜트 이 종목 홀드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관망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하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가스공사요. 아, 한국가스공사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45,000원에 50%입니다. 45,000원에 50%. 그럼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래 그 금요일 날 55,500원 할 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네. 또 망설이다 그냥 놓치고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돼요. 아, 오늘 많이 이 종목 많이 떨어졌죠. 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바로 도와드릴게요. 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좀 아무래도 이슈가 워낙 코로나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사실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린 상태에서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좀 피해가 컸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빠질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내일 20일 날 또 이 대왕거래 관련해서 또 토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을 하긴 했어요. 뭐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밸브, GS 글로벌, 한국가스공사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보통 시간 외에서 좋았으면 장 초반에 반짝하고 내려오긴 마련이거든요. 근데 대왕거래 관련주는 저는 시간만 사실
어저께 금요일 날 팔고 오늘 다시 샀으면 너무 베스트죠. 근데 그런 주- 말입니다. 네, 근데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꼬이고, 진짜 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어느 정도 좀 길게 끌고 갔었을 때가 더 큰 수익이 사실 계좌에 납니다. 왜냐면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면 알 텐데, 단기 트레이딩은 결국에는 당일날 큰 수익이 나요. 하지만 또 깨지고, 큰 수익이 나. 그래서 내가 당일날 큰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역시 맞아. 역시 타이밍을 맞추는 게 맞아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나 아니면 좀 모멘텀 있는 종목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수익률 좋으신 분들은 진짜 재능이 있거나 뭐 10,000명 중에 100명 아니면 10만 명 중에 거의 뭐 1,0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이 내려온 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대형거래 관련 주들은 진짜 눈 감고 있으면 적어도 쌍봉을 찍으러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쌍봉. 쌍봉이라고 하면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업 그러니까 밸류 이제 요번에 얼마나 또 내려올까 그게 걱정이다. 그쵸. 그래서 비중이 50%로 사실 절반만 많아요. 금요일에 익절만 하셨다라고 해도 지금처럼 걱정 안 하셨을 텐데 근데 음. 비중이 50%밖에 안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높고 뭐 내려오더라도 내년 6월 달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뭐 좀 더 비중 추가해서 비중 추가해서 좋게 뭐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안 깨졌어요. 추세는 안 깨졌고 얼마 시간에 되면 추세가 깨집니까? 네, 시간 외에서 오늘 2% 정도 올랐거든요. 2%. 그래서 네. 내일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빠진다. 그럼 대왕거래 관련주로 수급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왜냐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다들 조금만 더 이제 힘을 쓰거나 오르면 단일가 거래, 3거래에 걸리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또 뭐 해리스 관련주나 아니면 대왕거래 관련주나 뭐 트럼프 관련주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걱정이 되신다. 아니면 내일 뭐 시초가에 그냥 비중 50%니까 20%라도 더시고 내려오면 더 사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지선이 얼마 되면 안 됩니까? 지지선은 겁니까?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여기 라인이죠. 44,400원 라인. 44,400원 라인이 무너졌었을 때는 다시 여기 박스권 저번에는 또 38,00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쵸. 거기 지금 그거를 견디는데 요번에 이제 올랐으니까 43,400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위에 박스권을 만드느냐 아니면 다시 밑에 박스권으로 들어가느냐가 44,000원 라인인데 44,400원 라인만 지켜주면 이제 고점 여기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위에 박스권이. 이제 그래서 박스권 고점이 만들어 얼만데요? 네, 어떤 거요? 고점은 얼만데요? 고점이요? 어떤 고점? 예. 박스권 고점? 예. 박스권 고점은 지금 최근에 금요일 갔던 고점이 51,100원이 위에 네. 박스권 고점이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자리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밑에 맞는 자리였거든요. 여기 예. 여기 저항 자리. 그렇기 예.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박스권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어머님 평단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계속 착착 진행된다. 중간중간에 막 엄청 좋은 호재 뉴스가 뜬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사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고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가스비나 뭐 이런 걸로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눈 감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고점 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 한국가스공사거든요. 대신에 한 12월 달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신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뭐 어머님한테도 뭐 당장 내일이라도 다 그냥 그렇죠. 넣으라고 하겠죠. 네. 예.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머님? 아니, 5분에 53,000원 오면 팔라고 했거든요. 아, 그런데 네. 53,000원 못 넘고 그냥 오늘 막 반대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다시 오른다면 한 5만 원 선 볼까요? 아니요. 53,000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만 원 저항 받고 떨어졌으니까 다음번에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네. 업을 드리고 조금 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면 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대왕고래 관련주죠.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서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효성중공업이고요. 네, 효성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38만 5천 원에 네. 지금 30%요. 네, 그럼 효성중공업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전업기와 전력 설비 앞으로 좀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네, 그렇군요. 효성중공업 이 종목 전력 배전 변압 설비 관련주죠. 주가가 현재 빠르게 반등 중인데 전문가님, 네. 네, 이 전력 설비 관련주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요? 지금 사실 효성중공업이 3등주잖아요. 뭐 이런 주도주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1등, 2등주가 LS 일렉트릭이고, 근데 그런 주식들이 올라줘야 또 같이 잘 오를 텐데 지금 LS 일렉트릭도 MSCI 편입되고 나서 보통은 MSCI 편입되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얘네들도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님 평단이 조금 높으시긴 해요. 그리고 비중도 높아가지고 조금 암울한 게 추세 저항에 맞는 자리에서 추세를 아직 오지도 못했어요. 여기 오지도 못했고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시청자님 평단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등주 대장주들도 아직 힘을 못 내고 있는 와중이라서 일단은 사실 변압기나 전력 설비, 전력 기기는 이번에 쉬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주식이 주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라온 것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보통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보시면 25,000원에서부터 쉬지 않고 35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타점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비중이 절대 비중 추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저항 맞는 라인에 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서 혹시 이게 장기 투자하실 건지 아닌지를 저희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신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완전 밑으로 빠졌을 때 비중을 추가하면 되고, 단기적으로만 볼 거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혹시나 AI 쪽 섹터가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20%는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20%는 다른 종목들 매수 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홀딩이고 엔비디아 시작 발표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효성중공업 이 종목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종목은 홀드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픈 상황에서 오늘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는 히든 종목 만병통치약 수익률이 상승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7월 1일 날 대화제약 16.5%나 상승했고요. 또 7월 3일 날 신성 ST 21.6% 상승했고요. 7월 17일 날 SG 이 종목은 두 번이나 진입을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106.65% 상승했고요. 또 우리바이오 7월 22일 날 공략을 해서 47%나 상승했고요. 8월 2일 날 SK 하이닉스 10%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나노엔텍 8월 7일 날 공략해서 32.8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너무나도 만병통치약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거 들고 나오셨나요? 사실
이 증시 응급실은 만병통치약 말고도 커뮤니티 그 이제 통신망에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을 공유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나노엔텍도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죠. 나노엔텍도 큰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화제약 말고는 지금 신성 ST도 수익을 내드렸고, SY스틸텍도 수익을 내드리고 굉장히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시면 SG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오늘 좀 만병통치약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사실 저번에 들고 나온 종목인데 지금도 시세가 살아있거든요. 심지어 살아있고, 그다음에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들고 나온 종목도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를 거쳤지만 수익권으로 돌아온 종목이 또 있어요. 그 이제 대한고래 관련주인데, 대한고래 관련주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주시면은, 오늘 가지고 온 만병통치약은 오늘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여줬지만 다른,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해리스 관련주로 미국의 민주당 관련주가 해리스 관련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메디케어라는 산업을 민주당에서 많이 밀어요. 많이 밀고 지금 또 지지율이 아무래도 최근에 주말에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해리스 대선 후보가 조금 더 높다. 그 다음에 트럼프랑 해리스랑 이제 경합주 같은 데서 다 대결을 해보면 거의 좀 해리스가 앞서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이번에 이번 주죠.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와 바이든, 클린턴이 기조연설 참석을 하면서 굵직굵직하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이제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뿌리겠죠. 그러다 보면 국내에도 항상 저희가 오전에 받는 그런 이제 매체들로 인해서 많이 접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붐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관심이 큽니다. 큰 상태에서 제가 메디케어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는데, 지금 이 메디케어 관련된 종목은 미국 FDA에서 승인을 획득한 종목이고,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AI 진단 솔루션 독점 공급 예정이고,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의료 AI 관련주. 근데 의료 AI 관련주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루닛, 뭐 딥노이드, 뭐 큐렉소. 과거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른 바이오주들, 금리 인하 수혜 받았을 때 많이 올라왔던 바이오주들에 비해서 전혀 상승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추세를 뚫고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이거래일 내로 다시 추세 밑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오느냐를 결정을 짓는 와중인데, 오늘 확실하게 추세 위로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시세가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혁신 의료 AI 사업 본격대로 확대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전망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 FDA 승인 획득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승인을 받을 예정인 이제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FDA랑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얘는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저거랑 좀 다른 게, 이 종목은 두 글자예요. 셀바스랑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두 글자고,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재무제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기간 조정 받다가 어마어마한 시세로 올라왔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매집이라 그러죠. 그리고 끼가 있다라고 하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미코바이오메드나 나노엔텍이나 다 앞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다가 다시 눌렸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초록색 선 그려오신 거 보이시죠? 이게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일단 고점에서부터 가파른 추세는 여기서 한번 전환이 됐어요. 여기서 한번 전환이 됐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다시 한번 밑으로 뚫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저항받는 자리까지, 보통은 여기 저항받는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고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단기 추세라는 게 요즘에 이게 누워있는 추세에서 고점끼리 연결을 했었을 때 딱 그 전당대회 전에 한번 뛰어 올랐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갔는데, 제가 그려온 거 보시면은 이게 단기 추세 저항 맞는 위에서부터 선이에요. 선인데 고점 맞고 저항을 받다가
여기서 갭을 뜨면서 올라오고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일정이 뭐가 있냐? 오늘처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사실 오늘 전에 이제 우리바이오나 뭐 마리아나 관련주나 뭐 해리스 관련주들이 금요일에 갈 것처럼 하면서 안 갔어요. 갈 것처럼 안 가고 오늘 갈 것처럼 시초가에 좀 살짝 보여주는 듯 하더니 코로나 관련주로 인해서 완전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어때요? 이게 오늘 종가 마감이거든요. 종가 마감이 아마 7%에서 마감을 했어요. 7%에서 마감을 했다. 근데 이 종목은 의료 AI 관련주고,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당내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좋은 차트 모양을 그렸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점이 지금 여기를 발생을 했잖아요. 저점을 뚫고 여기서 저점을 뚫었어요. 6월 24일 날.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먼데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블랙 먼데이가 있대요. 여기 장대 연봉 뜬 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 안 빠졌고 블랙 먼데이에 주가가 빠졌지만 보세요. 여기 저점을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안 뚫었죠. 안 뚫고 지금 반등을 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을 만났고, 오늘 심지어 별로 관심을 받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도 오늘 뷰노가 오르는지 아셨어요? 이거 제가 종목명을 뭐로 말해버렸는데, 이 종목이 오르는지 아셨나요 혹시? 이 종목이 오르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오르는지도 몰랐는데 종가 마감을 굉장히 이쁜 자리에서 해줬다. 이쁜 자리가 어떤 거냐면, 사실 이때 꼬리를 달고 내려와가지고 종가 마감이 여기예요. 여기 몸통을 뚫지도 못했어요. 뚫지도 못했는데, 여기 앞에 부분을 뚫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종가 마감이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고 끝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오늘 이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죠.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미국의 전당대회 기대감, 목요일까지거든요. 22일 목요일까지 진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가 있고, 심지어 블랙 먼데이 때 빠진 게 요거다. 그래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온 상승에다가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여기 추세 저항을 막고, 여기 두 번째 음봉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에 음봉으로 저항 맞고 올라오면서 금요일에 양봉 그려줬고, 오늘 양봉 그려줬고, 그러면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내일 당장이라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여기 정도 온다. 비중을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시면 앞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마어마한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제가 오늘도 저희 뭐 통신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같이 좀 공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미국 민주당 관련 수혜주이자 메디케어, 의료 AI 관련주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2분기 매출액도 113%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을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